자, 다음은 그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인데 어떻게 의원님은 기각 예상하셨어요? 정말 저는 예상 못했고 예.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예. 이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배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누가 가란다 그래서 가고 가지 말란다 그래서 안 가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헌법기관이니까. 국힘이라고 그래서 뭐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 안 할 수 있고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무조건 계엄 상황이 되면 국회에 모여서 그 계엄 선포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 계엄을 해제시킬까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유도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공모의 흔적이 정확하지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어떤 중대한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뒤늦게 그거에 가담하거나 편승한 사람에 대해서 예외 없이 유죄와 또 공모관계를 인정해서 중형을 또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집회 시위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 시위가 벌어지는데 한쪽에서 폭력 사태나 무슨 재물 손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예. 흥분한 일부 시위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함께 하자고 계획했거나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처벌해 온 게 그간의 법원의 판례이고 역사예요. 예. 근데 이렇게 중요한 헌법 파괴 행위인 내란 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고 아주 정밀한 잣대를 들여대는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죄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기소를 할 거고 그렇죠. 이제 최종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은 뭐 틀린 말이 없어요. 뭐 저기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최대한 법정에서 가리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일관되게 그런 태도를 보여왔으면 법원이 누가 이건 거 토달지 않죠. 원래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서민들의 민생 범죄에 대해서 이랬던 적이 있냐고요. 예. 이런 집단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도약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좀 마지막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적폐거든요. 사법부는 별개의 영역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신성하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확실히 좀 고쳐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가락 그 영장 발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정재 판사가 이번에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기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앙지법 영장 판사가 4명이라고 합니다. 예. 정재욱 판사, 박정호 판사, 이정재 판사, 그리고 여성인 남세진 판사. 네. 그런데 그 가운데 3명,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는 또 수원 3인방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재욱 판사는 김건희, 이상민의 영장은 발부를 했는데 한덕수와 이종섭의 영장은 또 기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될 거고, 또 박정호 부장판사인가요? 박정호 판사는 김상민과 조재용 영장은 발부를 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차는 또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정재 판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또 발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검에 그 체면을 세워줬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그리고 추경호 전 대표의 영장은 또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란의 주역들에 대해서 유독 영장을 다 기각하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이제 함께 근무했던 판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일종의 기득권적인 시각이 강하고요.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고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판단으로만 일관하면서 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란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대한 범죄일수록
이런 강제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돼 있는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준이 더 완화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또 중대한 범죄라는 게 영장 발부의 요건에 또 있습니다. 그런 또 과거에는 계속 법원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유독 지금 내란 사범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건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말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고요. 마치 내란 사태가 이러저러한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무슨 사람들끼리 말다툼하다가 한 대 주워받고 네가 때렸네, 내가 때렸네, 내가 한 대도 많이 때렸네, 뭐 이런 상황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정말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늘 그냥 보였던 태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판사고, 세상은 어차피 엘리트와 서민으로 구분되는 거고, 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엘리트의 일원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하고 비슷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예. 또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에 완전히 어긋나는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아도 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